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현 노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이제 조직 구성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세션에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제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 체계고, 그다음에 이행 체계인데요. 이 조직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 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이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유형화를 해보면,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지, 어떠한 자격이나 뭐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 이러한 법적 선임 인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포함돼도 되는지, 또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꾸려도 되는지, 이러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인원 수나 자격 요건 등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라는 용어 때문에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 조치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이러한 총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안전보건 역량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시켜도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포함시켰다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정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이제 이행해야 되는 직무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업무까지 맡기게 되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장만 있다라거나, 아니면 본사의 경우에는 본사의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런 안전관리자 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정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조금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 관련해서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도 질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의 아레나는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전담 조직은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이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인 경영 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기획하는 업무, 그리고 사업장이 많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취합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오디트 등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활동,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이런 안전보건 인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인력과의 어떤 소통 관리라든지, 안전보건에 대한 전사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실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파이널 창구로서 담보하고 이행하는 부분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번째로
협력업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경험상 원청보다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중대재해를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현 노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협력업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대부분이 이제 협력업체 종사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이제 중대재해가 만에 발생하게 되면 이런 협력업체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협력업체 관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잘 이행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도급 용역 위탁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모두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급 용역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제 법 조문을 보시면은 모든 업체에 대해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제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점은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령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례라든지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지배관리라는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 함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서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러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건물 토지 소유 관계라든지 시설 장비에 대한 소유 관계, 그리고 지휘 감독 관계라든지 같이 혹시 협력업체의 종사자와 우리 종사자가 같이 작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작업에 관여를 함으로써 그러한 작업 관련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서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계약된 도급 위탁 업체 중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업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를 나눠서 지금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대상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대상이 되면 이 두 가지 의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표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선정하고 유지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보건에 위한 관리 비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도급용역 위탁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설정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 또한 이제 법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규모, 도급의 유형,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이제 안전 관리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저희가 맡긴 도급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항목별로 좀 분류를 해서 일정 부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좀 책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인건비나 업무수당, 뭐 안전시설비라든지 개인 보호구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건강관리비, 이런 것들을 좀 항목을 분류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책정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게 도급비에 이제 포함이 되면 되는 거고, 도급비 이외에 반드시 이러한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관리 비용이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러한 기준이라든지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협력 업체와 어떤 사용 계약이나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협의 절차를 둠으로써 나중에 만에 하나 이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명할 시에는 그러한 협의 절차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